네, 소개받은 한국바이오식협의회 김재성입니다. 올 말에 이제 기사를 적는 테마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이거 표준화할 때 이슈가 많았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가 개가 한 800만 마리 되고 고양이가 한 600만 마리 정도 된답니다. 한 1500만 마리를 키우고 있고 근데 이제 유기견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동물이 한 60만 마리에서 80만 마리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시에 갔었을 때 유기견을 한 2만 마리 되는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강아지를 버리면 2주에 견주가 안 찾으면 도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시 예산을 드는 게 시마다 한 2억씩, 연간 2억씩 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을 한 게 저는 휴먼 쪽에 대한 그 바이오인식 기술을 한 20년간 했는데 한 4년 전에 펫보험사가 농림부한테 이슈를 걸었어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 강아지들의 개똥이를 등록해놓고 소똥이를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펫보험 사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한 4년 전서부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모티브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동물을 등록을 할 때 의무화는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강아지 어깨축지에다가 요만한 주사를 갖고 칩을 이렇게 곧다 그렇게 해서 삽입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금쪽 같은 강아지한테 뭐를 집어넣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오해가 있는데 제가 수의사한테도 물어봤지만 이 칩이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신체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배설할 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동물 등록을 한 50%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마다 연 2억씩 정도 예산이 지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하고 동물을 좀 잠깐 비교를 하게 되면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지문이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패턴이. 그리고 얼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눈썹, 눈, 코, 입의 거리를 갖고 카메라가 찝어갖고 특징점을 축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채는 아이리스 코드가 있어서 그 데이터 레졸루션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보이스, 서명, 심장에서 나온 전류인 생체 신호인 심전도나 심박수,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동물인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코지문이라고 해요. 코지문, 비문이라고 하는데, 이 비문으로 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동물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 동물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소. 근데 이 코 지문이 말은 없어요. 말은 코가 밍밍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사람은 지문이 이렇게 소용돌이인데 얘네들은 나뭇잎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패턴이 있고,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뭐 사람도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제 강아지가 한 평균 18년, 그 다음에 고양이가 한 2년 정도 더 살고 말이 한 30년에서 35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태어날 때 2개월령 되면은 동물을 등록을 해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코 지문의 패턴을 갖고 식별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15세 곱하기 6 하면 사람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60, 70대 되면 사람도 지문이나 얼굴이 노화가 되듯이 얘네들도 이 코 지문이 지워져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국내 표준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내 표준으로 이 비문하고 앞면 정보를 갖고 DB를 구축을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2021년도 12월 달에 TTA 국내 표준을 개발을 했고, 그 내용이 이제 보면은 어떻게 영상을 채취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식의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그래서 하나는 비접촉식으로 대표적인 스마트폰을 갖고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가 팩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갖고 이제 얘네들 코를 찍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바이오 업체는, 이렇게 스캐너 형태로 해서 견주가 코에다가 직접 스캔을 해요. 이렇게 코를 댑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 경우에는 영상 품질은 좋은 대신에 굉장히 촬영하는데 어렵겠죠. 견주 아니면은 강아지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얘는 이제 좀 노이즈나 여러 가지 각도 문제 때문에 좀 촬영이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때 어떤 촬영하는 최소한 미니멀 리퀘어먼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이거를 식별을 할 때 영상 이미지 중에 그 ROI가 한 60% 이상 정도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화에서 보면 범죄자 지문이 있었을 때 그 쪽쪽난 지문이 있어요. 그걸 스플릿 했었을 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어야 이 범죄자를 찾는다는 게 ROI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의 이미지 패턴을 잡으면 이 식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촬영할 때 환경은 실내냐, 실외냐, 접촉식이냐, 비접촉식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가가 우리가 이제 행안부에 주민등록증 지문 DB 하듯이 국가가 관리를 농림부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저장을 해라 라는 이제 데이터 포맷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그 객체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제가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획득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특징점들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이런 데다 저장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패턴 매칭을 1대1로 하고 여러 개 중에 특정 개를 찾는 1대1 식별 과정을 거쳐서 이 실제 이제 뭐 유기견을 찾아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때 출입 통제라든지 뭐 동물병원에서 진료 관리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의 이제 크게 그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획득 과정하고 DB 구축 과정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 표준에 이 객체 식별 인증 플랫폼, 이 객체 식별하는 그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해갖고 그 프로세스를 데이터 획득, 전처리, 특징점 해서 영상 품질을 보정하는 단계, 그다음에 특징점 추출해서 DB를 구축하고 저장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매칭하는 단계, 그 다음에 또 다른 챕터로는 이거를 이 특징점 정보나 영상 정보를 갖고 1대1이나 1대-N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성능 측정을 할 것이냐, 정확도. 내가 100번을 채취를 하고 100번 등록한 다음에 내가 실제 유기견을 찾아줄 때 그 100번 중에 100번을 다 찾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먼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키사의 바이오식 정보 시험센터라는 걸 2006년도에 제가 설립을 했고 2007년도부터 외통부에서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이제 지문하고 얼굴 찍고서 이제 그 출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그때도 테스트를 요 방법론을 갖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동물을 갖고 제가 그 모디파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이제 시험용 DB는 요와 같이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미니멀 리퀘어트를 정의를 하고 평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여기 국제 표준에는 두 가지로만 제가 정의를 해서 하나는 테크놀로지 테스트라고 해서 기술 평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펫 기업이 알고리즘을 제출하고 DB를 제출하면
그거에 따라서 랩 개념에서 정확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시나리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폐기업이 완제품인 그 객체식별 인증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 그 완제품을 갖고 강아지를 한 100마리를 갖고 실제로 등록하고 인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확도 테스트를 하는 게 시나리오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국제표준에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그 불억 어펜딕스로 해서 제가 DB 구축한 사례를 예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 그러니까 2019년서부터 2021년도까지 춘천에서 강원정보보건센터장 시절에 행안부 정부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DB 구축을 한번 했었어요. 춘천시에 있는 강아지를 500마리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촬영을 했냐면, 이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각도를 막 여러 각도에서 코를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은 내가 출입국 심사할 때는 협조를 하지만 강아지는 협조를 못 해요. 그리고 아무리 먹이를 줘도 얘네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어떻게 다각도로 찍어야 될까 해갖고 요걸 이제 부채꼴 형태로 그러니까 마스터가 가운데 스마트폰이 있고 슬레이브로 이렇게 둬갖고 이 코 가이드를 하나 마스터 쪽에다 해서 강아지를 걷다가 들이댑니다. 코를 들이대서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냥 막 물고 조그만 개는 그래도 이렇게 주둥이를 잡아서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큰 강아지들은 뭐 몸소리 치면은 견주고 뭐고 이찬정이고 강영옥이도 힘들어요. 강영옥도 물립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를 코를 여기다가 대면 슬레이브 쪽에서 다각적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뭐 미용학원, 뭐 행사, 애견 카페, 산책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찍었어요. 500마리. 500마리를 다 찍었어요. 그래서 요 조도하고 이 획득 장치를 어디 위치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정의된 표준의 이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 이제 저장을 해서 그거를 지금 춘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유기견 찾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인증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를 한번 예시를 케이스 스터디를 브로그에다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ITUT SG17에서 X.1095라는 국제표준으로 지금 현재는 사전 채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ITU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아마 내년 2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이 왔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지 왜 또 메일을 보내갖고 러시아가 코멘트로 용어를 좀 고쳐달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2월 달에 그걸 제가 레스폰스 해서 리아정 스테이트먼트를 아마 보내면 국제표준을 확정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국제표준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 그 당시 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제가 이게 3년 반 전에 ITUT에서 발표할 때 외국에서 이제 맨 처음에 저한테 얘기한 게 왜 개체수가 많은 소돼지를 하지 왜 강아지서부터 하느냐. 그게 이제 미국, 영국 얘기였고 독일은 야 동물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말인데 말서부터 해야지. 종매 관리해줘야 된다. 비싼 놈들 관리해줘야 된다. 그 독일은 그랬고 그 다음에 태국하고 아프리카 쪽에 말리공화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통수단으로 코끼리를 타고 다니니까 코끼리 코서부터 하자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제이슨이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동물서부터 하자 해갖고 반려동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올해 이슈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주 전에 농림부 그 동물복지 정책국장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표준을 갖고 내년도 말쯤에는 저희 바이오인식 협의회를 통해서 시험 검증을 하고 그 시범 서비스를 한 다음에 2025년도서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아지들 등록을 휴대폰으로 갖고 코를 찍어 갖고 등록을 하고
바이오식협회가 검증을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창원시 등 같은 지자체하고 시범 사업을 제가 기술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있고 농림부의 폐기업 샌드박스 시험 검증도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국에 가서는 펫산업, 여기에 이제 농림부한테 제가 정책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동물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도 그렇고 동물을 학대하고 자연을 훼손을 해서 사람이 사실은 결국은 자연과 질병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슨 뭐 자연 그 애호가는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휴먼이 동물을 같이 이 인류 친화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주고 이걸 전 세계에 보급해야 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제안을 했어요. 같이 한국동물복지공학연구소를 만들자. 그래서 일단 정식 제안을 해서 이들을 토대로 해서 얘네들의 헬스케어나 이런 식별기술, 뭐 출생, 입양, 진료, 사막 전반에 걸쳐서 동물의 생애주기 관리를 국가가 관리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자. 얘네들 죽으면 버려요. 물건입니다. 버린다고. 걔네들 죽이면 물론 지금은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물건이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안 봤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국가가 관리해 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내년서부터 할 거는 이제 그 개, 고양이 다음에 말입니다. 말. 그래갖고 올 6월 달에 6개월 전에 한국 마사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마사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경마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종종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나 외국 경우에도 이 도해서라고 해서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얘네들의 특징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의사나 다른 관리사가 육안으로 식별해서 너가 출전해. 그러다가 이제 보안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이걸 뭔가 생체 정보를 갖고 DB를 구축해서 특징점을 축출하는 방법을 지금 세계 최초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서 동물, 지금 요게 이 말의 이 코입니다. 지문이 없죠. 밍밍합니다. 일단 그런 연구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 마사회하고 지금 이 마필이라고 합니다. 말을. 이 전문 용어로 마필의 특징점들이 이렇게 한 18개 신체 부위를 갖고 지금 여기에 대한 용어상으로는 마사에서는 라벨링이라는 정보를 사용해요. 식별 정보를 라벨링한다. 식체 부위에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게 라벨링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마사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신체 부위를 18개를 아이덴티파이 해갖고 거기서 패턴을 갖고 한번 육안으로 식별한 다음에 추후에는 얘네들의 신체 부위를 갖고 유니크니스를 한번 연구하는 거를 세계 최초로 아마 진행을 할 거고, 아마도 이게 잘 진행이 되면 빠르면 내년 말쯤에, 빠르면 아니면 제 생각에 2025년도쯤에는 ITUT에 뉴워커이탐으로 해서, 지금 아마 이게 영국, 미국,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미국 마사회 같은 데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거고,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하는데, 얘네들 여자 경우엔 임산부한테 태교 음악으로 제가 피아노 소리를 틀어줬더니 태교에 되게 좋다고 합니다. 피아노 타건음이 뇌에 이게 프레스를 줘갖고 굉장히 각성을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동물한테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뒤져봤더니 펫 어쿠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마다 좋아하는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강아지의 경우에는 요게 요게 스피커 같이 생겨도 여기서 음원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스테이블해집니다. 굉장히 막 짖다가 편안해지고,
더 재미난 건 강아지 경우에는 다른 주파수를 틀어줬더니 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광염이 생겨서 얘네들은 이 질병이 생기는데 방광염이 완화가 됐다는 임상 실험 결과를 얻어서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얘네들 메디칼적으로 이 어쿠스틱을 갖고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의 심전도나 심박수가 유니크니스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여기에 심장인데 얘네들은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저 동물농장에 나오는 박순석 원장하고 지금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얘네들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걸어갈 때 심장을 마취를 안 하고 심장 측정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가면서 이 동물하고 자연을 파손하지 않고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끼리 죽이고 있지만 사람이 동물을 죽이고 식물을 죽이고 그렇게 되면 같이 자멸한다라는 생각에 조금 주변에 강아지나 고양이 사랑해 주시고 인류 친화적으로 IT 기술을 만드는 쪽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이상입니다.